볼게요. 자, 이제 지금 김준태의 참깨를 털면서랑 그다음에 이제 14번째 시 장성남의 배를 매며 요 두 개는요. 어 수특에 나오는 건데 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둘 수 있도록 봅시다. 자, 2023년 수특에 나온 참깨를 털면입니다. 털면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옛날에는 수능이 일제 강점기 작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정권도 되게 친일적이어서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일제 강점하의 작품보다는 요런 이제 현실 참여형 그런 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한번 개요 전체적인 이제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성찬이 참깨 털어봤냐? 아니요? 안 요즘 들어봤어요. 농사 안 짓지? 네. 자, 참깨. 요즘 여기 참깨 엄청 털더라고. 참깨를 털 때도 순리에 맞게 해야 한다. 이제 이 작품이 순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순리가 뭔지 알죠? 자연 그대로. 김준태의 참깨를 털면은 화자가 할머니와 참깨를 터는 사건이 중심 소재입니다. 베테랑인 할머니는 참깨를 막대기로 슬슬 타작하고 계십니다. 반면 젊은이 하자는 젊은 혈기 마구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털 줄 잘 모르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맛볼 수 있는 쾌감, 막 우리도 이제 뭔가 이렇게 털면 이제 쾌감이죠. 쾌감을 느끼면서 아주 있는 힘껏 강렬히 내리칩니다. 화자는 참깨를 3개 내리치면 좀 더 쉽게 참깨가 떨어져 나올 것이라 생각한 것이지요. 물론 매일같이 참기만 했던 사회생활에 벗어나 이렇게 힘껏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에 쾌감을 느끼기도 했고요. 화자는 이런 모습은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얻고 싶어하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현대인의 모습, 그죠? 효율주의 현대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뭐예요? 순리에 기반으로 하는 거죠. 결국 순리가 결국은 순리로 하는 것이 최고의 효율성인데 자기는 이제 모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즉 화자인 나는 참깨를 터는 방식은 너무나도 쉽게 결과를 얻으려는 현대인의 도시적 삶과 관련이 깊지요. 자, 3년에서 그렇게 신나게 참깨를 내리치다 드디어 할머니한테 혼납니다. 근데 할머니가 막 혼내지 않죠. 아주 인자하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정말 다정하게 할머니 꾸짖으셔. 아가, 모가지까지 떨어져서는 안 되느니라. 산깨 꼬다리, 거기서 깨가 나오는데, 할머니가 꾸중하신 실질적인 이유는 참깨를 때리는 이유는 참깨 껍질을 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슬슬 때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너무 세게 내리치면 알맹이뿐만 아니라 껍질을 비롯하여 필요 없는 부분까지 다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죠? 너무 이제 폭력적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폭력적인 뭐 그런 우리의 삶을 비판하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하나하나 껍질을 다시 까야 해서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 시인이 이 작품을 쓴 것은 단순히 참깨를 터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고 화자의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모든 일을 순리에 맞게 또 여유롭고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과 못지않게 과정을 중시하는 것도 삶에 있어서 음, 중요하다는 것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지요. 네, 이제 정원이 들어왔고, 예, 아주 이제 뭐 앞에 서론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원아. 자, 김준태의 참깨를 털면서 특징을 살펴보면 할머니와 화자의 행동을 두 개 비교하는 거예요. 또 할머니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생동감과 현장감 있는 삶의 지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게 표현상 특징이죠. 그래서 비교,
서로 이제 대비했죠. 할머니와 나의 모습. 그리고 생동감, 현장감, 그리고 그걸 통해 삶의 지혜 주고 있고, 현재형 시제와 음성 상징을 쓰죠. 뒤에 쏴 이런 말. 활용해 현장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고, 그 외에도 하자의 내면 심리가 직접적으로 제시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세부 분석 보겠습니다. 자, 검은색이 이제 시예요. 봅시다. 산 그늘 내린 밭 기퉁이에서 할머니와 참깨를 턴다. 이제 삶에 대한 깨달음 얻게 되는 계기예요. 이 할머니와 함께 참깨를 털고 있어요. 보아하니 할머니는 슬슬 막대기질 하지만 순리죠. 여유롭고 느긋한 존재. 이제 할머니는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죠? 경험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여유롭게 슬기롭게 할머니는 잘 해 나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어두워지기 전 집에 돌아가고 싶은 젊은 나는 빨리 하고 싶어. 빨리 하고 빨리 가고 싶어. 그러니까 목적은 참깨 터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빨리 집에 가는 거야. 조급하고 충동적 존재죠. 한 번을 내리치는데도 힘을 더한다.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형 시절 통해 현장감 부여하고 있죠. 성급하고 충동적 행위, 감정을 일시적으로 분출 또는 해소하는 행위.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충실한 거야. 그죠?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사에는 흔히 맛보기 어려운 쾌감이 감정의 억압, 통제되는 도시에서의 경험하기 힘든 쾌감이죠. 참깨를 털어내는 일엔 희한하게 있는 것 같다. 뭐만 것 같다. 자, 운율형에서 뭐뭐 하는 것 같다. 종규럼이. 자, 한 번을 내리쳐도 셀 수 없이 쏴, 그죠? 예, 음성 상징어.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맹이들, 도시의 10년 가까이 살아본 나로서 기가 막히게 신나는 일인지라 휘바람 불어가며 몇 다발이고 연이어 털어낸다. 성급하고 충동적 행위, 감정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행위. 그죠? 할머니와 내가 참깨 터는 방식이 다르다. 사람도 아무 곳에서 한 번만 기분 좋게 내리치면 참깨처럼 쏴 쏟아지는 것들이 시원하게 막 분출하는 거죠. 내면에 답답함이 있는 거죠. 도시 생활에 억눌림, 이런 깝깝함이 있는 거죠. 얼마든지 있을 거라 생각하며 정신없이 털다가 성급하고 충동적 행위죠. 감정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행위. 아가 모가지 것을 털어서는 안 되느래. 직접 인용이야 하나님의 말씀 인용. 순리에 따라 일을 해야 된다. 할머니의 가엾어하는 꾸중을 듣기도 했다. 교훈적이죠? 자, 교훈적, 성찰적, 대조적, 순리에 따른 삶의 깨달음. 네, 이런 보면 되고,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예, 이제 특징들, 그죠? 음성 상징어, 종결 어미, 음악성이 있는 거죠. 현장감,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대비라고 하는 건 두 개 대조, 대조에서 강조한다. 그 다음에 현재형, 현장감, 생동감, 현재형, 음성 상징어, 내면 심리. 이 정도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깨를 털면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14번째 시. 자, 요거는 배를 매며. 요 다음 시, 배를 밀며라는 것도 있어요. 장성남. 배를 매며인데, 요거 이제 수특에 이제 배를 매면만 나왔어요. 배를 밀면은 안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자,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그죠? 소리 없이 말도 없이 대꾸. 비슷한 문장의 구조를 반복했죠. 소리 없이 말도 없이. 자, 아무런 신호 없이 갑자기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통해 사랑이 시작된 걸 생동하게 표현한 거예요. 아무 소리도 없이 털썩, 예, 음성 상징을 써서 생동감, 운율감 형성하고 있죠. 밧줄이 날아와 나는 사랑의 대상 인연, 밧줄은 이제 묶는 거니까 사랑의 인연이죠.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밧줄은 인연, 배는 사랑하는 대상. 빨리 매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꼭 그 노래가 생각납니다. 심수봉의 뭐지? 여자는 항구, 남자는 배인가? 하여튼 뭐 그런 이미지랑 비슷하네. 사랑하는 사람과 인연을 맺는다. 인연을 맺었어요. 배를 매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가 천천히 화자에 다가오는 모습을 통해서 서서히 화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의 대상이 쭉 오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죠? 사랑하게 될 대상. 그래서 1년은 배를 메어본 하자의 경험. 그러니까 배를 메듯이 배가 천천히 자기에게 오듯이 사랑도 그렇게 자기에게 온다는 거죠. 그죠? 음. 배를 메면 배를 밀면은 이별이겠네. 그죠?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 조용하고 쓸쓸한 우연히, 그죠? 사랑이 찾아올 공간, 바다를 향해 열려 있는 공간이죠. 만남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공간.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놓고 앉았다가 사랑 우연히 찾아오는 우연성이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순간과 장소에 사랑이 시작됐어요. 그죠?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운명적 속성을 지닌 사랑이에요. 그죠? 불가항력적. 배를 매게 만드는 것. 사랑의 시작을 밧줄로 받아 배를 매는 것을 빗대 표현하고 있죠. 간념의 구체화. 그죠? 배를 매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배는 구체적성이죠. 근데 그걸 사랑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간념의 구체화요. 형상화.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갑자기 던진 밧줄로 배를 매듯 갑자기 찾아온 사랑. 예. 여러분도 이제 젊으니까 사랑이 곧 찾아오겠죠. 서서히 조용히. 자,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자, 사랑하는 사람 둘러싼 주변 환경이 아주 몽환적이고 아름답죠. 구름, 빛, 시간. 그래서 구름과 빛과 함께 떠 있는 배. 사랑하는 하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 그죠? 온 세상이 아름답죠. 배를 둘러싼 세계의 발견.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워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은 그 세계를 둘러싼 모든 주변 환경, 사물, 시간까지 공유한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사랑에 관해 심화된 인식이죠. 예,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이걸 사랑을 알았다는 거죠.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사랑으로 막 설렘이 온종일 떠 있다. 이제 온종일 그 사랑이 떠 있대. 그죠? 요 다음 편 이제 배를 밀면은 사랑이 떠나간 거겠네. 그죠? 자, 사랑의 시작과 본질에 대한 깨달음. 유추에 의해 시상된 뭐예요? 배를 가지고 배가 이렇게 오는 것을 사랑이 오는 거죠. 유추로 시상 전개했고 소재의 상징성 배, 줄 이렇게 그죠? 예.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묶는 거. 사랑을 잡는 거죠. 주제를 보였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를 매는 일에 비유하여 주제를 형성하였다. 인간의 보편적 감정인 사랑에 대해 성찰과 깨달음이 제시되었다. 그죠? 사랑하면 모든 세상이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현재 시제를 사용 현장감,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예, 배, 뭐 줄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 문제들은 뭐 여러분들이 아직 고1, 고2이기 때문에 이제 수능 기출 문제는 수능 현대시 문제는 요 문제는 음, 아, 그 다음에 한 번 더 정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은 문학 작품을 많이 익숙하게 해둬야 돼요. 지금 까먹을 수도 있거든, 그죠? 지금도 까먹을 수 있는데 작품이 뭐 거의 1000작품이 넘기 때문에 계속 익숙하게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나중에 수능 볼 때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문학은 노가다예요, 노가다. 계속 부지런히 작품을 보고 해야 됩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수요일 날 또 봅시다.